자, 시진핑 숙소 신라호텔. 이제는 이게 명칭이 멸칭이 됐어. 이제 신라호텔이라면 이제 시진핑 숙소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예약을 받는데요.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 시진핑이 안 오는 건가? 네. 이것도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엔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경주에서 머물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주에서 체류를 하는 것 때문에 중국이 신라호텔을 원래 통으로 빌렸었대요. 근데 예약을 취소한 그렇겠죠, 거죠. 네. 예. 그래서 결혼식은 기존 일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안 됩니다. 그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요청이에요라고 하면서 일단 나가세요. 대신 이 일자를 옮기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 부담해서 결혼식 비용을 대겠습니다. 이러더만 갑자기 그냥 다시 하실래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무슨 결혼식이 뭐 저녁 약속입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뭐 하루 사이에 뭐 됐다 안 됐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옮겨갔는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바로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시진핑과 어떤 이재명은 통하는 네. 게 있나 봅니다. 네. 아니 애초에 이 공약 자체가 어디서 네. 왔는지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진핑의 이 전략이었구나. 앞으로 네. 이게 계속 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시진핑이 신라 호텔을 통으로 대관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호텔은 다 내쫓고 여기 대해서 이제 시진핑 맞이할 준비로 이제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돈을 다 들여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이렇게 낙수효과처럼 딴 데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이렇게 활성이 돌아요. 그리고 나서 문방구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빌린 돈도 갚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예약을 취소했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 명대사가 나오죠. 저게 가장 큰 명대사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죠. 그러나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돌았죠. 이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저는 그 영상이 너무 진짜 좀 킹이 받았던 게 이것이 경제입니다. 이러면서 걸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진짜 하얀 배경에서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결국 진짜 페이크님 말씀처럼 이건 무적의 논리다. 예. 그렇죠. 한국님께서 이게 통하는 게 아니라 지령인가 보다고. 지령. 예. 네. 이렇게 되면 또 설명이 되네요. 예. 아이고. 참. 아니 그래서 취권배당 재명이가 거짓말을 안 하네라고 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까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거짓말은 안 해야지. 아닌데? 잘하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또 달라지나 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꼼짝도 못하고 정부가 이게 신라 호텔이 자기들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쫄쫄 매고 위약금은 좀 있는데. 있나 모르겠어요. 위약금도 설마 위약금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예, 네, 맞아요. 아무리 기간적으로 좀 긴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근데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예. 네. 그러니까 뭐 또 이것도 정부가 대신 내준다는 거 아닌가? 예, 우리 국고가 손실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 안보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물론 근데 이게 지금 이 우파 진영에서는 규제를 풀자. 그리고 이제 좀 용적률도 좀 이렇게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이렇게 제한을 하자. 용적률이라면 내가 얼마나 건물을 높이 쌓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평수 안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들어오게 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부동산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가장 이제 키가 되는 네. 그러한 허가권이죠. 이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장동, 백현동 이렇게 이재명 전 대통령이 이제 전에 성남시장 할 때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 용적률도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 400제곱미터를 풀었어요. 서쪽과 동쪽으로 풀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 사진을 잠깐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네. 예,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다른 기사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자 강화 김포 이쪽에도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드론 부대가 계속 운영이 된다고 앞으로는 전투기보다 이 레이더 탐지도 힘들고 또 막기도 힘든 드론이 훨씬 더 위협이 될 거라잖아요. 그게 지금 날아오는 것도 지금 좀 우려가 되고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 한강 하구는 침투로잖아요. 여기 이번에 얼마 전에 저기 그 우라늄 광산에서 그 우라늄 폐수가 흘러나올 때 강화 김포만 이쪽으로 그냥 다 흘러 들어온다 했잖아요. 왜냐면 네. 여기 바로 위가 예성강이니까 네. 바로 위가 북한입니다. 여기 지도에 잘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침투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여기 아래에 수중 여기 이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중 침투하다가 걸리게끔 만드는 그걸 다 먼저 치워버렸거든요.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물밑을 지난번에 물밑을 치우더니 이번에는 이제 공중을 치워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규제를 푸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 안보 문제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자꾸 그러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그 그린벨트 해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많은데. 네, 이제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자꾸 풀리니까 맞아요. 여기에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자꾸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성남 같은 경우 여기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가 여기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또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가는 그 루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비행 제한 구역이 안전구역이 다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는 지금 현재 국방부야 뭐 당연히 뭐 작전상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없다 하죠. 예, 네, 이렇게 있다 이야기하고 하겠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군사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은 다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보상의 문제는 없냐라고 우려가 제기가 되면은 이러이러해서 안보상의 우려가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게 불안하다는 거는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책이 있다라고 보통 발표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인데 네. 이 정부는 작전 운영상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름을 해버립니다. 예, 이게 바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갖고 와도 이제 면역이 되셔가지고 축건백타님도 야 놀랍지도 않아. 그렇죠.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해져가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치콘벤타님이 저 이제 비슷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역시 미국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진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준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세계 최강 킬러 드론인 MQ-9의 AKA 리퍼입니다. 리퍼라고 부르는데 주한미군의 이 리퍼 부대가 창설이 됐어요. 와 이거 진짜 다행입니다. 가셈 솔레이만이라고 그 독재자 있잖아요. 그 솔레이만이 제거 작전에 투입됐던 게 바로 이 MQ-9 리퍼입니다. 이 리퍼가 그 전에는 이제 임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예 군산 그 주한미군 부대에 아예 그냥 리퍼 부대가 창설이 됩니다. 네. 예, 이거예요. MQ-9 리퍼인데 여러분 좀 웃긴 게 이 리퍼가 REAPER 그러니까 그 리퍼 그러니까 수확하다 무슨 얘기냐 영혼을 거두는 사람이라 해서 이게 사신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원이 어디서 왔냐 RIP에서 왔어요. 찢다. 그러니까 찢는 자. 그러니까 MQ-9 찢. 예. 참 이거 공교롭게도 이 군산공항에다가 찢을 배치했다. 예.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괜히 이게 재밌다고 댓글에 직접적으로 적었다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분석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 일부러.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이에요. 현존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MQ-9 리퍼 부대가 창설됐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든든하네요. 네. 네. 게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우려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지방선거 하루 전날에 그렇죠. 만났죠.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그냥 한번 얹혀줄 기회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과의 이 만남에 있어서는 못 믿겠다라는 이 우파 진영분들도 많은데 이거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 뭐 김정은과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미국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특히나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 게다가 얼마 전에 그 오산 그 공군기지 압수수색할 때 이렇게 털리고 이랬는데 아예 거기 대해서 보란 듯이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 부대를 네. 여기에다가 배치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즉 일부러 이렇게 기사 두 개를 붙였는데 자국 내에서 사실 이제 뭐 방위병 출신의 이제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도 이제 미필이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제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가 미필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를 안보관을 가졌냐가 문제라고 보는데 이 좌파 진영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안보관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 자체가 스스로가 아무리 안보의 장벽을 낮추더라도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네. 예, 또 이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 방어벽을 세워줄 수 있게 만든
맺은 이 근본적으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찌됐건 자기 집 구석은 자기가 자기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작정하고 망치겠다면 방법은 없어요. 좋은 소식 잠깐 전해드렸으니까 다시 또 가볼게요. 네. 자, SK 최태원 회장 등 재계 41명을 국감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가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감의 대상자가 되면요, 그 해당 기업은 한 달 넘게 마비가 된대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최고 결정권자가 국감을 준비하느라고 이거 국감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주가가 빠지는 등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책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준비 과정에서 기업은 한 달 넘게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기업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우려예요. 결국은 또 올해에도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결국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인들을 또 줄창 불러대는 정치권인데 야, 41명을 부른대요. 이 중에 네. 증인이 32명이고 참고인이 9명이라고. 뭐 올해만 특별한 건 아니어서 네.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필요한 증인들도 있죠. 네. 재벌 가운데 총수들 가운데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굳이 왜라는 분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홈플러스 사태 관련된 분들 나와야죠. 네, 나와야죠. 뭐 KT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MBK 파트너스, MBK도 롯데카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하기사 뭐 뉴진스도 부르는데. 그렇죠. 뭐 이 정도야 뭐. 올해는 양반입니다. 그런 거 없나 모르겠어요. 아유, 네. 뭐 이제 최민희가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올해는 뭐 그런 용자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렇게 기업을 마비시키는 이런 행태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기대가 안 되는 게요. 정치권들은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의 시간을 갉아 먹어야만 합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참. 그렇죠.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 네. 종일 대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게. 그러면 한 마디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텀으로 좀 이런 분들을 요 시간대 하면은 네. 그래도 효율성 있을 텐데 이건 네. 사실 길들이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그 초등학교 다니실 때 국민학교 이럴 때 기억해 보시면 갑자기 뭐 양초나 왁스칠 이렇게 하는 날이 있었어요. 또 네. 언제면 그 장학사 오는 뭐 날. 그렇죠. 그 옛날에는 장학사 오신 다음에 되게 이제 높은 사람 오는 거 이런 기분이어가지고 막 이제 학교 정비하고 그랬잖아요. 네. 요즘 장학사 어떠냐면 이게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 그냥 카운슬러입니다. 음. 와도 학생들이 왔다 간지도 몰라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와가지고 그냥 상담 이제 카운슬만 해주고 그냥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권한이 막강해 보였던 장학사도 이렇게 시스템이 시대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그 권한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 재계 총수들 부르는 행태들 장학사 시스템이 바뀌었듯이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여기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요님께서 직권남용이네라고 그분들 일당이 얼마인데라고. 그렇죠. 특히나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산력을 내보지 않은 자기 힘으로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일군 사람들 이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괜히 모욕주기 호통을 치고 게다가 홍익헌님 말씀처럼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그 말 한마디 안 하면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가 하고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불러야 된다. 곱창 맛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마 말 못했던 거 이렇게 대신 또 이렇게 아우 저 속이 다 시원하네. 네, 지금 보니까 구글은 구글 부사장 황성해 구글 부사장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불공정 행위 관련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듣기로는 이게 정확한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구글 지금 코리아 사장이 지금 오픈 AI 사장으로 좀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자리가 지금 옮겨가는 과정이라 가지고 부르기에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사장이 바뀌니까 구글 코리아도 좀 운영 방침이라 이런 게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참고로 저희가 10월 12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시 수익 이제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좀 영상도 지난 영상을 좀 밀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위시미럭.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사현통입니다.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해서 해결이 되죠. 네, 정말
정말 네. 와. 정말 설마 했습니다. 설마. 총무비서관이 33년 동안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다. 김현지라고 왜 안 나와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딴 데로 옮기지 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나왔는데 인사 이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와 약간 요런 게 있었거든요. 네. 설마. 그러니까요. 에이, 설마 이렇게 야. 대놓고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 그거 막으려고 인사 이동을 했는데 야, 방어용 짜잔. 인사.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냥 자리를 돌려막기 수준밖에 맞아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몇 달 만에 수평 이동을 한 거예요. 네. 그냥 좀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도 결국은 또 믿을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 성남 라인으로 거기서 그냥 회전문 인사로 이렇게 계속 돌아갔어요. 네. 지금 자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어디로 가느냐? 자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의 이 주변 재반 사항을 관리하는 부속실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거의 뭐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이다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부속실장은. 문골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김남준 원래 제1부속실장이었던 사람은 대변인으로 가서요. 지금 지금 강유정 대변인 속상하겠더라고요. 내가 원탑이었는데 이제 투탑 체제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오. 네, 대통령실에는 보통 네. 대변인 한 사람만 두거든요. 그 그렇네요. 밑에 부대변을 놓고, 근데 이제 이거를 공동 체제로 간다라는 거죠. 문재인 때도 김의겸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한 명만 봤는데 네. 부대변인이 아니고 또 둘 다 대변인인데 이렇게 2인 체제 이게 흔치 않은 거군요. 네. 예. 야, 이 강희정 대변인 상당히 좀 속이 상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대변인실 사이에 뭐 네. 이렇게 썩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라고 하니까요. 네. 저 어제 채널A 뉴스를 봤는데 김남준 이 사진이 대변인 쪽으로 쭉 옮겨가는 거예요. 강유정 대변인 사진이 있는데 네. 밀려나면 안 되는데 속으로 막 이랬는데 2인 체제 이렇게 쭉 오다가 이게 밀려나진 않고 강유정, 김남준 이렇게 두 사람이 대변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이 성남 라인들을 왜 이렇게 꽁꽁 숨기는 게 맞는지 김남준도 네. 지금 나이가 79년생 네. 그리고 성남에 뭐 케이블 방송 기자를 했다 뭐 그랬다 여기까지만 나오고 예. 뭐 학교 뭐 지역 이런 네.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최측근 정진상도 그렇고 이 성남 쪽 사람들은 다 이재명의 과거는 다들 꽁꽁 쌓여 있습니다. 왜요? 나 정말 이해가 네. 안 가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보통 다들 오픈이 되는 거고 네. 특히나 이 정부직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데다가 아니 저는 차라리 이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고 하면 네.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면 저 오히려 네, 지방에 있는 사람 지방대에 나와도 저렇게 좋은 고위직에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도대체 왜 숨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 사람들이 이게 이 한반도에 없는 게 아니냐. 이게 과거 출신이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네. 걸 본인들 스스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즐기나? 네. 네, 그래서 지금 총무비서관 자리는요 제2부속실장이었던 네. 윤기천 이 전 실장이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2부속실장 즉 이제 김혜경 여사를 관리하는 제2부속실장 자리는 현재는 공석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그 전 정부 때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1부속실장을 민주당에서 당시 야당에서 국감에 나오라라고 하니까 제1부속실장이 나온 이 전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오죠. 예, 나왔던 적이 없는 자리로 보내자. 그러니까 그거를 찾은 것 같아요. 음. 도대체 국감에서 안 네. 나가도 되는 자리가 뭐가 안전지대가 있을까? 어디냐. 네. 예. 진짜 총무비서관은 3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안 나간 적이 없는데 네. 지금 이번에 옮기는 저 부속실장 자리는 지금까지 나간 전례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게 속이 빤히 보이게 그렇죠. 이렇게 인사를 그러면서 할까요? 김현지의 말이 더 저는 기가 막혀요. 네. 국회에서 합의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네. 장난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언제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참 그 진짜. 말도 너무나 뻔뻔합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네, 정말 정치인이에요, 정치인.